인간의 파괴성과 증오는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결과다. 생명을 사랑하는 이는 성장하고 창조하려 하며 죽음을 사랑하는 이는 파괴하고 통제하려 한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완전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완벽한 통제를 원한다. 힘에 대한 갈망은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어떤 이들은 파괴를 통해 자신의 힘을 경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 차라리 망가뜨리겠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라도 내 맘대로 해서 힘을 확인해야겠다. 이는 사회에서 무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통제하면서 힘을 확인하는 경우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 지배와 폭력을 통해 자신이 강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이는 삶을 변화시키려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힘을 느끼려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대신 파괴를 선택할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무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신이 사라진다는 심리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치 않다고 느끼면 심리적으로 극심한 공포를 경험할 수 있죠. 프롬은 이를 존재적인 불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공포를 건강한 방식인 성취나 사랑, 창조로 해결하지 못하면 파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은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내가 존재한다 라고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로 어차피 내 인생은 엉망이야 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거나 타인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도 행복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심리이거나 내 인생이 망했으니 차라리 다 같이 망해버리자 라는 심리일 수 있습니다. 삶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인간은 차라리 파괴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율성과 유능감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죠. 문제는 힘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의 선택에 따라서 삶을 향하느냐, 죽음을 향하느냐로 갈릴 수 있습니다. 프롬이 말하는 건강하게 힘을 사용하는 방식은 성취와 사랑, 창조의 방식이죠. 병리적인 힘의 사용 방식은 통제와 복수, 파괴의 방식입니다. 에리 프롬은 인간의 삶을 생명지향적인 삶과 죽음지향적인 삶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생명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성장과 창조, 사랑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존중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압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따뜻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과 공감을 중요시하죠. 이와 다른 삶은 죽음지향적인 삶입니다. 이는 권력과 통제, 파괴와 지배의 힘으로 기울어지는 삶을 뜻합니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죽음지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지향적인 태도를 가졌을 때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냉소적이며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타인에게 가혹하죠. 감정적으로 공격적이거나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이 희망적인 말을 할 때 그거 오래 못 갈 걸 하고 상대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상대를 낮추고 자신을 우월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어야 돼 라는 무의식적 태도를 취할 수 있죠. 프롬이 말하는 죽음지향적인 태도는 인간의 삶을 존중하기보다는 파괴와 통제를 갈망합니다. 이는 잔인한 범죄나 폭력적인 이념, 전쟁과 독재 정권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에리 프롬은 이를 죽음지향적인 성향이라고 부르며 생명을 추구하는 대신 파괴를 선택하는 심리적인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사랑과 변화, 창조성, 즉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차라리 파괴하려 합니다.
한 아이가 사랑과 안정감, 자율성을 경험하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방치와 학대, 과도한 통제를 경험하면서 성장했다면 아이는 감정적으로 결핍되고 스스로 무력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이는 분노와 냉담함, 지배 욕구로 변하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이 트라우마와 억압, 그리고 소외당하는 환경에서 성장하면 죽음지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죠. 에리 프롬은 이런 죽음지향적인 성향이 나르시시즘이나 악성 공격성, 사디즘, 마조히즘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죽음지향적 성향이 악성 나르시시즘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르시시즘이 단순히 자기애가 아닌 자신의 우월감에 대한 집착과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심리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즘은 극단적인 자기중심성을 보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신만이 우월한 존재라고 믿으면서 타인은 중요치 않다고 여기기에 쉽게 죽음지향적인 성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죠. 자신의 욕구와 의견이 중요해지면 점점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편집증, 파괴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죽음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외에 다른 생명,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괴롭힘이나 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지만 피해자에게는 비인간적으로 폭력이나 살인을 가합니다. 죽음지향적인 성향은 타인을 무시하고 지배하면서 파괴를 통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죠. 프롬은 죽음지향적인 성향의 사람이 악성 공격성을 보이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악성 공격성은 파괴 그 자체를 위한 파괴입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나 생존을 위한 공격성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한 폭력이 될 수 있죠. 죽음지향적인 성향은 악성 공격성으로 자신을 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성향이 생명과 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을 망치거나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과 힘을 느끼고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가 아니라 파괴와 망치는 것 그 자체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죠. 예를 들어 묻지마 범죄나 무차별적인 테러를 보면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파괴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심리적인 학대를 통해서 타인을 조종하고 무너뜨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자신의 힘과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프롬은 한 인간이 불안하고 소외되거나 억압적인 환경에서 심각한 무력감을 느낄 때 악성 공격성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죽음지향적인 성향은 사디즘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디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성향이죠.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권력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프롬은 사디즘이 죽음지향적인 성향의 주요한 표현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죽음지향적 성향이 사디즘으로 드러날까요? 이런 성향은 타인의 삶을 존중하지 않죠. 단지 고통과 파괴를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타인을 지배하거나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끼죠.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과정에서 지배욕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이런 사디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무력감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보았죠. 이는 자기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배함으로써 보상 심리를 충족하려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약자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학교폭력 가해자나 직장 상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죽음 중심적 성향은 마조히즘으로 왜곡되어 드러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조히즘은 사디즘의 반대로 강한 권위에 순응하고 복종하려는 성향입니다. 또한 스스로 희생하고 권위 순종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심리죠. 권위적인 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기에 사디즘적 인간과 짝을 맺기 쉽습니다. 프롬은 마조히즘 또한 죽음지향적인 성향의 변형된 모습일 수 있다고 설명했죠. 그는 일부 사람들이 자유와 책임을 두려워하기에 권위에 순응하고 종속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지향적인 삶에 기울면
자기 삶과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약한 존재로 만들고 강한 사람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죠. 심지어는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으면서 고통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인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 부당하게 지배받거나 학대받으면서도 이것을 합리화하고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면서 오히려 복종해서 안정을 느끼기도 하죠. 나는 우월하며 특별하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은 나르시시즘이죠. 나는 타인을 지배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힘과 존재감을 느낀다. 라면 이는 사디즘입니다. 폭력은 필요한 도구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악성 공격성을 드러내죠. 강한 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라는 신념은 마조이즘을 나타냅니다. 프롬은 죽음지향적 성향과 함께 악성 공격성, 나르시시즘, 사디즘, 마조이즘이라는 4가지 성향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잔혹한 악순환을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만연하면 한 그룹에서 권위주의와 폭력, 비인간화와 학대가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삶과 죽음의 성향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삶 또는 죽음을 택할 수 있죠. 권력에 대한 갈망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뿌리가 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는 지배하려 한다. 한 사람이 사랑과 창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기 쉽지만 살면서 트라우마나 심리적인 억압, 소외를 경험하면 죽음지향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창조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사랑과 공감, 창조성을 키우는 삶을 살아가지만 권위적이고 물질주의적이면서 통제가 심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복종과 폭력이 생존 전략이라고 배우면서 죽음지향적인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죠. 우리는 매 순간 사랑과 창조성을 선택할 것인지 지배와 파괴를 선택할 것인지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를 선택해야 하죠. 이번 한 주도 통제와 권력보다는 사랑과 창조를 선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길 응원합니다.